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8일 정오를 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으로 누적된 피로에 따른 감기 몸살로 28일부터 이틀간 연가를 내고 휴식에 들어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와대 현안 점검 회의에서 오늘과 내일 쉬는 동안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꺾은 것과 관련해서도 별도 메시지는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례적으로 들립니다. 별도 메시지를 낼 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경사 일어난 날에 메시지가 없다고 하는 게 조금 이례적으로 들립니다. 그만큼 이 몸살 감기가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력을 회복해 가는 중이다라고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대통령 중심제가 강력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상당한 취약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집중되어 있고 또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건강이 나라 전체의 국정이라든지 거의 모든 점에 상당한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질병이나 사고로 유고라는 것은 뭐 사망하는 경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심각한 질환이 왔을 때 또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를 총괄하는 의미입니다. 유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국가 기능이 작동해가지고 그 수습을 할 것이냐 하는 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헌정 제도 하에서는 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통령제가 없어요. 이 부통령제가 있으면은 미국처럼 대통령, 부통령 같이 뽑으니까 부통령도 상당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은 즉시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든지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컨대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니까 포드 대통령이 즉각 승계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권한 대행이 아닙니다. 바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통령제가 없어요. 부통령제가 있으면은 대통령 유고 시의 수습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니까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또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다 대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야당이 막 시비를 하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인데 이처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개헌안에 당연히 부통령제가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게 없었다는 점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통령제가 또 어떤 경우에는 당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대통령, 부통령제가 한 당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따로따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당 시절에는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야당이 민주당의 부통령 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연로해가지고 8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을 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은 야당 장면 부통령이 집권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면 부통령에 대한 당시 암살 시도도 있었어요. 이 문제가 결국 1950년 3.15 부정선거의 한 원인이 됩니다.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조병옥 씨가
암으로 급서합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무투표로 당선된 겁니다. 투표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은.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3.15 선거는 사실은 부통령을 누굴 뽑느냐는 선거였는데 장면 그리고 이승만이 지정한 이기붕의 대결이었는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기붕을 당선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장면 씨가 당선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은 장면 씨가 그 대통령 자리를 승계한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동기였습니다. 즉 대통령 승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부정선거를 낳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 점을 다 역사적인 고증이 있으니까 한다면은 우리는 대통령, 부통령을 같이 뽑아야 됩니다. 이 헌법 개정하면 반드시 이 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미국의 그다음에 이제 권력 승계문입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었을 때 권력 승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유고 상태가 되면은 권력 승계의 순서가 이렇게 법률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과 관례로서 적혀져 있는데 미국 헌법 2조 1항 5절 대통령 승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순위는 물론 부통령입니다. 현재는 마이크 펜스죠. 두 번째는 하원 의장입니다. 폴 라이언 공화당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부통령도 하원 의장도 유고됐다. 아주 특이한 경우겠죠. 그래 되면 상원 임시의장, 이 상원 의장은 부통령입니다. 근데 상원 임시의장을 뽑아서 그 사람이 부통령이 항상 상원에 참석하는 게 아니니까 상원 임시의장을 뽑는데 공화당이 올인해칩니다. 그럼 1, 2, 3 세 사람 다 유고가 됐다. 아주 이것은 뭐 국가 비연고 상황이겠죠. 그래 되면 네 번째가 국무부 장관입니다. 다섯 번째가 재무부 장관, 여섯 번째 국방부, 일곱 번째 법무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1981년 3월 30일 정신병자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부시 부통령은 워싱턴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었습니다. 상황을 장악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헤이거였습니다. 알렉산더 헤이거는 군 출신입니다. 나토 사령관 출신이고 공화당 정권에서 백악관의 비서실장도 한 사람이니까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am in control here in White House. 내가 백악관에서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헌법에 적힌 대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부통령한테 넘겨줄 수가 있는데 아직 넘겨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부통령 다음은 국무장관인 나다. 부통령이 올 때까지 내가 상황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과 맞지 않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에서는 권력 승계 순위가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하원의장이었습니다. 하원의장인데 그걸 빼고 자신을 집어넣은 거죠. 국무장관. 국무장관은 네 번째입니다.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 그 다음에 국무장관인데 하원의장과 상원임시의장을 빼고 부통령 다음에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썽이 됐어요. 어떻게 권력 승계 그 순서도 모르느냐. 나중에 알렉산더 헤이건은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게 내가 권력 승계 순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행정부 안에서는 내가 세 번째란 의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면은 한국 대통령제는 불안합니다. 그게 작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그전부터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그때부터 직무정지가 돼요.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는 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무정지 되어 놓고 헌법재판이 오래 지속되면은 이 식물인간 상태로 되는 정치적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규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직무정지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이것도 헌법 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바로 60일 안에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가 뒤죽박죽이 된 셈이죠. 예정된 선거는 12월에 있어야 되는데 조기 선거를 하고 60일밖에 기한이 없었습니다. 이러면은 정상적인 시간이 필요한 헌정 질서는 일단 왜곡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돼요. 즉 부통령제가 있으면은 중간선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궐선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통령이 바로 승계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부통령제가 있어야 정상적인 대통령 중심제가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국가는 위기 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평화 시에는 바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그 제도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 유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런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더구나 집권 세력에서 대통령제를 정상화시키는 위기 때, 국가 위기 때, 대통령 유고와 같은 국가 위기 때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5월에 당선되었는데 그러면 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녀 임기냐, 그러니까 2018년 2월 말까지였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5년이냐 하는 데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지난 2월 말에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주장이 틀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5년으로 봐야 한다는 유추 해석인데 이런 중요한 것을 유추 해석으로 하면 안 되죠. 반드시 명문이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번 정부발 헌법개헌안에도 거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의 건강과 바로 직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정파적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위기를 맞을 때 국가가 정상적인 작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심장마비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처를 잘못하면 죽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의 심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그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출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